네, 반갑습니다. 정은경입니다. 자, 2017학년도 6월 모평 대비 월간 정현경 6월호가 나왔습니다. 그죠? 자, 물론 이제 지난달 5월 달도 있었고요. 이제 6월 달까지 여러분들이 병합해서 연합해가지고 육모를 좀 준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육모를 위해 선생님이 이번에 좀 고민했는데 좀 쉽게 출제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우선은 4점 위주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 나가 보도록 할게요. 근데 교재 여러분들 문제 보시면 4번 문제, 14번 문제부터 시작이 되죠. 14번부터 조금 이제 걸림돌이 되긴 하는데 14번은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조건에서 F0이 2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2 잡고 F'X가 자 이렇다. 자 조심해야 될 게 요거 오답 이렇게 푸시면 안 돼요. 야, 너를 정리하면 Fx는 2x보다 크거나 같고 4x보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죠. 이게 적분한 게 그대로 크기 관계 유지되진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게 어떤 부분이냐면 예측을 하셔야 되겠죠. 자, 봐봐. F0이 2라고 그랬어요. 그럼 보세요. 0이 2니까 0,2를 지난다고. 근데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보다는 커야 되겠고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보다 4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녀석이란 말이야. 그럼 만약에 여기 점에서 보세요. 이 점을 지나면서 미분 가능한 어떤 그래프가 여기 어딘가를 지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경우는 지금 이제 만족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잘 보세요. 너를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두 점을 연결한 곡선이 이렇게 그려졌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평균값의 정리에서 너랑 같은 기울기를 갖는 접선이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미분 계수가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찍히지 않을 거다.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면 이쪽에다 내가 곡선이 막 그려졌어. 그럼 이게 만약에 이렇게 아래로 올라가게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 그럼 어떻게 돼? 이게 저쪽으로 하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묘사해버리면 되냐면 두 점을 연결한 평균값의 정리를 만족하는 그 미분 계수가 항상 너와 너 사이에 있게 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되겠니? 주어진 함수는 곡선형이 아니라 직선형이 될 수밖에 없다고. ax 플러스 뭐예요? y절편이 2인 직선이다. 여기까지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우리 다항함수라 보니. 그러면 네가 미분하면 네가 a잖아. 그러니까 a가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뭘 찾으라고 얘기를 했냐면 F2의 최대치수를 구하자고 그랬거든요. F2는 지금 대입하니까 얼마야? 2A 플러스 2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A 값이 4일 때 최대값, A 값이 2일 때 최소값. 그래서 답은 되게 쉽게 나오기는 하네요. 그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그래프를 예측해서 1차식이다 또는 1차 함수다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다시요. 항상 증가하면서 0,1을 지나면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선형 형태를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넘어갑시다. 14번이었고요. 15번 가봅시다. 15번 좀 조심해야 되겠네. 그죠? 15번. 좌표 평면 위의 점 P가 다음 규칙에 따라 이동합니다. 원점에서 출발하고요. 원점에서 출발하고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3의 배수면 X축의 양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합니다. 자 봐요. 3의 배수이면 X축의 양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십니다. 됐죠? 그런 이야기야. 두 번째, 3의 배수가 아니면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한다. 이렇게 지금 설정을 한 겁니다. 그렇죠? 출발은 원점이고요. 자, 주사위를 4번 던질 거야. 주사위를 4회 던질 때. 주사위를 몇 회? 주사위를 4번 던졌을 때. 그 4번 던졌을 때 점P가 마이너스 1,0과 한 번만 만날 확률을 구하래. 그럼 야, 한 번만 만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 자, 원점에서 출발해가지고 마이너스 1을 지나고 이렇게 돌아오지 않았다. 한 번 만난 거예요. 근데 어떤 것도 이렇게 됐다. 이런 것도 한 번 만난 거죠. 근데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는 아마 독립시행의 확률의 느낌이 있을 거야. 왜냐하면 너 아니면 나머지, 성공 아니면 실패, 이분법 반복시행이니까. 근데 독립시행의 확률이 직접 쓰기가 힘들어요. 아이디어는 가져오지만. 왜냐하면요. 이 상황이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독립시행을 직접 쓰는 게 아니라 독립시행의 아이디어만 쓰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시작은요. 무조건 저 경우들을 기준을 설정해서 분류하시는 겁니다. 기준을 뭐라고 할까? 이렇게 할게. 봐봐. 3의 배수가 나오는 걸 선생님이 오른쪽으로 한 칸 간다는 표현을 얘기를 했고요. 아닌 걸 왼쪽 한 칸으로 가는데 자 원점 기준으로 마이너스 1은 왼쪽에 있으니까 너를 기준으로 하자고. 왼쪽으로 가는 걸 기준으로 해서 이걸 A라고 표현할 거고요. 너를 B라고 표현하자. 그럼 어떻게 분류하면 되냐면 야, A가 4번인 경우, A가 3번인 경우, 2번인 경우, 1번인 경우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분류 나열하면 규칙을 찾을 수 있다고. 자 봐. 왼쪽으로 4번 가면 가능하죠. 왜? 한번 쭉 가고 안 오니까. 그럼 너는 3분의
2의 4제곱이라고. 그죠? 3의 배수가 아닐 때가 4번이니까. 그럼 두 번째는요. A, B. 뭘까요? A가 3번인 경우. 자, 다음 가능할까요? A, B 한번 가능하죠. 또 뭘 볼까요? A, B, A. 이거 가능한가 봐봐. A, B, A. 이거 불가능하죠. 두 번 만나니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A, B, A. 일일이 보라고 그러면 A, B, A. 이것도 안 되네. 뭐가 있어? B, A. B, A.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무슨 얘기죠? 자, 봐. 3분의 2가 3번이고 3분의 1이 한 번인 게 두 가지라고. 그러니까 독립시행의 확률을 직접 쓰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상황을 분류하시란 말이야. 그럼 이제 그 다음 분류는 뭐가 되겠어? A가 두 개인 경우. 그 다음에 B가 두 개인 경우. 근데 이 상황 돼요? 안 돼? 안 된다고. 왜냐하면 왼쪽으로 2번, 오른쪽으로 2번 가니까 마이너스를 2번이나 쓰나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되지 않아. 그럼 내가 가능한 게 뭘까? 또 그럼 A. 순서 바꿔봐. B, A, B에서 너를 배열한 6가지 중에서 만족되는 모든 경우를 다 찾으라고요. 그래서 다 해야 돼요? 당연하지. 다 해야지. 공식으로 바로 적용되지 않으니까. 이건 그냥 곱의 정리만, 곱셈 정리밖에 아니에요. 확률의 곱의 법칙. 확률 미안해요. 곱셈 정리. 곱의 법칙은 경우에 쓰고. 확률의 곱셈 정리만 활용하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몇 번 반복되니. 그게 또 몇 개가 있니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다시 봐요. A, B. 가능한가요? A, B. 이것도 안 돼요. 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자, 만약에 이렇게 하자. B, A, B가 가능하냐 이런 식이죠. 야, B, A, B. 잘 봐. 이거 가능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또 가능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너한테 한 번만 가야 되니까 하나, 둘, 다시 봐봐. 하나, 둘, 셋, 넷. 이게 가능하죠. 하나, 둘, 오른쪽으로. 하나, 왼쪽으로. 둘. 좀 했나? 지금? 그죠? 여기서 했구나.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다시. 하나, 둘, 셋, 넷. 요게 가능하네. 그게 뭐야? A. 하나. 그죠? 그 다음에 둘, 오른쪽 B, A. 이거 가능한 거죠. A, B. 맞나요? 그죠? 이렇게. 나머지 경우는 선생님이 또 해보니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밖에 안 남는다고. 그걸 찾아야 돼.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안 된다. 그럼 넌 뭘까? 3분의 2가 두 번, 3분의 1이 두 번인 게 두 가지밖에 없다. 맞는지 다시 볼게요. 이거 또 헷갈리면 안 돼. 자, 다시 봐봐. BAAB야. BAAB. 오케이. 두 번째. ABBA. ABBA. 오케이. 된다고.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뭐가 남냐? 이제 A가 몇 번? 한 번인 경우가 있겠죠. A가 두 번인 거 얘기했으니까. 그럼 ABBB 중에 가능한 게 뭐가 있냐 이거야. ABB. 자, 봐봐. ABB. PB. 요거 되죠. 나머지 경우 돼야 돼. 때려 죽여도 안 되지. 그러니까 얘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3분의 2에다가 3분의 1의 세제곱인가요? 자, 더 없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인가요? 따라 정리해 봅시다. 따라서 얘는 81분의 저거 얼마야? 16. 너는 8이 16. 넌 또 얼만데? 여기 4, 2, 8. 너는 2에서 10, 42. 81분의 42. 3으로 나누면 14. 27분의 14네요. 답 얼마? 4번이에요. 일일이 분류하는데 기준 설정해서 분류하시라고. 됐죠? A가 몇 개냐 이런 식으로. 자, 16번은 너무 쉬워서 패스. 17번 갑시다. 17번도 너무 쉽죠. 조건부 확률입니다. 다음은 코난과 셜록 홈즈가 가상 추리 대결했을 때 사건 A, B가 A에 대한 추리가 적중할 확률을 각각 나타낸 겁니다. 코난이 추리를 적중했을 때, 코난이 추리를 적중할 확률을 전체를 다 담아야 되겠죠. 5분의 4. 그죠? 5분의 3. 했을 때 그 사건이 A일 확률은 5분의 4. 조건부요. 맞죠? 두 번째 확률이 봐봐. 셜록 홈즈가 사건에 적중했을 때 K 플러스 3분의 1일 때 그 현장의 B1, 3분의 1일 확률의 2배, 베이베.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너의 수식을 정리하면 K 값이 얼마? 6분의 5가 나온다. 넘어갈게요. 간단한 조건부. 18번 가봐. 18번. 세 정수 A, B, C에 대해서 이거 조심해. 함정거리야. 자, A의 절대값의 세제곱이야. 세제곱의 절대값이 아니라 절대값 세제곱이에요. 플러스 B의 절대값 세제곱, C의 절대값 세제곱. 이게 24보다 작거나 같은 순서쌍의 개수를 말해요. 경우의 수네. 그러면 여기다 내가 4. 안 되네요. 3. 그것도 안 되네. 2 가능하죠. 2. 맞아? 1 넣어도 되지. 0 넣어도 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하면 안 되네. 가능한 거 몇 가지야? 5가지.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다 똑같은 거 써도 돼, 안 돼? 돼요. 그럼 얘도 몇 가지? 5가지. 얘도 5가지. 그러면 너 각 경우당 대등하게 5 하니까 5의 세제곱이야. 조심해야 될 게 이게 중복조합이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시작할 것처럼 보이잖아? 아니라는 얘기죠. 엄밀하게 보면 중복순열이고 선생님은 중복순열은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택의 방법과 선택한 걸 또 선택할 수 있는 중복이 허락되는 고배 법칙일 뿐이야. 그래서 공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5 그냥 곱해. 125 여기까지 18번이었습니다. 아, 어렵지 않은데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명확하면 답은 굉장히 쉽게 나오는 형태. 그 다음 19번 가봅시다. 19번은 최근에 등장하는 그 원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기출로 충분히 연습이 됐을 것 같고요. 선생님이 여기 월간 정형경 시리즈는 대부분 이제 각진 어떤 도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물어보고 있죠. 그죠? 19번은 쉬울 줄 알았는데 조금 작도가 안 되는 성향이 좀 있네요. 자, 봐봐. 여기에 정사각형이 있어. 이렇게 정사각형이냐? 예, 정사각형 한 별의 길이가 얼마야? 2라고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 녀석의 중점을 Q라고 하고요. 이 녀석의 중점을 P라고 해서 두 개를 연결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너를 이쪽에서 연결해. 그럼 각각의 길이와 비율이 명확하게 주어져 있는 직각삼각형이 이 안에 있어. 그럼 거기다 대고 뭘 찾자라고 그랬냐면 이 안에 이렇게 접하게 되는 정사각형을 또 작도하자. 이 정사각형을 작도해서 같은 형태로 계속 만들어지는 도형의 넓이의 총합의 극한가 뭐야? 등비 급수에 관련된 얘기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문제를 잘 봐야 되겠다. 방법을 아래에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의 총합의 극한 이렇게 가도록 하죠. 그림. 하여튼 넓이의 총합 이렇게 이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첫항과 공비가 필요한데 첫항은 뭐 누가 봐도 이거 너무 단순하잖아. 여기 1 하니까 2분의 1, 너는 1, 2 하니까 2. 그래서 첫항은 2분의 3이다. 됐죠? 그럼 너희들은 공비를 찾아야 되고요. 공비는 도형의 닮음을 활용해야 되고요. 도형의 닮음을 쓰기 위해서 인접 도형의 길이의 비율을 찾아야 되겠고요. 인접 도형의 길이의 비율을 표현하고 있는 직각삼각형의 작도가 되게 명확하게 가야 돼.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할 수 있어. 자, 가보자고. 너의 길이를 그냥 내가 x라고 할게요. x 찾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2라는 길이가 x가 되도록 하는 비율만 찾으면 되니까. 그럼 여기 보시면 연장선을 그려 이렇게. 그려. 그러면 이 주어진 큰 삼각형이 지금 여기가 1대 2거든요. 다시 2대 1이야. 그죠? 그럼 나도 2대 1이야. 아, 이쪽 길이가 얼마야? 뭐 얼마야? x죠. 너 길이가 얼마야? 2분의 x란 말이야. 됐죠? 맞아? 그럼 네 길이가 얼마야? 2분의 x야. 그런 다음에 여기서 지지고 볶고 해도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1대 2대 루트 5. 이게 비율이 여기서 계속 사는데 이쪽만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자, 건너갑니다. 어디로 건너갈 거냐면 저쪽으로 건너갈게요. 이렇게. 너의 길이가 얼마니?부터 시작을 해보자. 너의 길이는 2에서 2개 뺀 거야. 그러니까 2 마이너스 2분의 3x가 바로 너의 길이야. 맞아? 그런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봐. 이쪽으로 쭉 가요. 자, 직각이 등변이죠. 너의 길이와 너의 길이가 대등해. 그러니까 네 길이가 바로 너가 된다고. 네, 맞아? 그런 다음에 잘 봐야 될 게 너는 길이가 얼마야? 이쪽으로 와봐요. 너잖아, 너. 너는 2에서 x 뺀 거죠. 네가 2에서 x 뺀 거죠. 끝났네요. 너 두 개 더한 게 그냥 1이죠. 정리해볼까요? 2 마이너스 2분의 3 x 플러스 2 마이너스 x가 얼마야? 1이네. 그죠? 그러니까 3은 2분의 5x예요. 그러니까 x가 5분의 6이야. 조심해야 될 게 2라는 길이가 5분의 6이 됐기 때문에 길이의 비율은 5분의 3이야. 근데 이게 넓이의 비율이니까 제곱 비율은 그냥 정직하게 가면 되죠. 그래서 답은 1 마이너스 25분의 9분의 첫항 2분의 3입니다. 분자분모에 50을 곱하면 50 빼기 18 그 다음에 75 하니까 32분의 75예요. 답은 5번입니다. 자, 넘어가서 20번 가볼게요. 20번은 그냥 이거 뭐 너 평범하잖아? 20번 안 풀어도 되는 수준이야. 빨리 풀고 갈게요. 20번. 자, fx는 x가 0이 아니면 이게 함수열의 급수죠. 함수열 급수. 그러니까 이게 1 마이너스 공비요. 공비가 1 플러스 x 제곱분의 x. 아니 미안 1이죠. 공비가 1 플러스 x제곱이 계속 곱해지는 거잖아. 첫 항은. 요거죠. 그리고 공비의 절대값은 무조건 1보다 작으니까 너에게 수렴하는 게 맞다고. 그럼 분자분모에 1 플러스 x제곱을 곱하면 이게 그냥 1 플러스 x제곱인데 조심해야 될 게 x가 0이 아닐 적이 그렇다고요.
x가 0일 때는 이런 걸 말할 수가 없었고 그럼 x가 0이면 너는 n-2야. 전체에서 연속이 되려면 여기다 0을 대입한 네가 너랑 같은 장난해? 그래서 n은 3이다. 됐죠? 넘어갑시다. 21번이요. 21번 문제도 굉장히 허무하게 풀린다. 차분히 보자 이거. 야 봐봐 21번 유형의 문제에서 우리가 미분 또는 극한을 물어보면 우리가 다항식밖에 없거든. 그래서 결국엔 고난도 문제에서 너희들이 미분이나 적분에서 물어볼 수 있는 기본 구조는요. 바로 다항식에 관련된 성질이야. 딱 두 가지 파트를 물어보게 돼요. 다항식의 차수를 결정해라. 뭐 결정해라? 차수 결정해라. 그 다음에 미, 정, 개수 결정해라. 이 미정, 개수의 결정 중에 좀 주의할 점이 0분의 0거를 활용한 누가 인수 또는 인수 정리를 잘 활용할 것이냐. 결국엔 다항식에서의 인수와 다항식에서의 차수를 결정해야 돼. 특히나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인수 정리라는 거죠. 인수 정리. F알파가 0이면 주어진 함수는 x-알파라는 인수를 갖게 된다. 자, 고득점 문제 21번 유형의 미분 그리고 극한 모든 문제는 다 이거밖에 안 물어본다. 주어진 문제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단순하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깊게 생각할 건 없어요. 근데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할게. 이런 류의 문제에서 조금 더 어렵고 복잡하게 나왔을 때 어떻게 풀 거냐를 봐줘야 되니까. 자, 봐봐. 자, 가족권에 보면 F0이 0이에요. 그래, F0이 빵이라고. 아, 그래요? 두 번째 나조건 가봅시다. 나조건에 보시니까 리미트 x가 n으로 가까이 갈 때인데 오른쪽 보면 n이 1일 때, 2일 때 그러니까 두 가지 상황을 써봐. x가 1일 때, 자 그럼 네가 표현하는 게 x-1분의 fx가 n에다 1을 대입할 거니까 마이너스 1이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두 번째, n이 2일 때, 그럼 x가 2로 가까이 갈 때 x-2분의 그래, 좋아요. 그럼 fx에다 2를 대입하니까 얼마? 2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야 그러면 네가 하는 거는 뻔하잖아. 언제나 조건은 두 가지가 살려? 두 가지가 살아. 보시면 이 주어진 녀석은 우선 극한이야. 극한. 뭐라고? 야 본질을 파악해. 극한이라고. 미분계수. 아니지 아직은. 미분계수의 시작은 극한이라고. 우리 극한을 왜 배웠어? 미분계수를 정의하기 위함이야. 우리 문과 과정은 사실은. 그러니까 극한으로부터 시작해야 돼. 그럼 봐봐. 분수꼴이 수렴했어? 분모가 0으로 가? 분자도 0으로 가? 또 다항식이니까 분자 그냥 대입하면 돼.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요. 1번이라고 할까요? F1이 0이다. 그럼 F1이 0이니까 여기가 F1이 이렇게 있다. 그제서야 너는 미분계수가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넘어갈 수 있는 점인지 잘 봐야 돼요. 그럼 F 프라임 1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네 조건은 뭐야? 3번 가보자. 똑같아요. F2가 0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F 프라임 2가 뭐다? 2다. 이렇게 가져야 되죠. 그래서 로피탈의 정리 쓰면 안 돼. 지랄하지 마. 로피탈의 정리는 그놈의 로피탈 아주 그냥 모가지를 꺾어버려야 돼요. 예, 그런 거 없어요. 로피탈 없어요. 쓰지 마세요. 정의에 부합한 접근 방법으로 가야 돼. 근데 로피탈 자체의 개념을 내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로피탈을 가지고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싫어해. 알았어? 넘어갈게요. 넘어갑시다. 아주 그냥 예. 로피탈이 나쁘고 그런 게 아니라 뭐 쓸 기회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쓰면 좋은데 이제 문제는 이런 류의 문제에서는 뭐 굳이 로피탈을 써가면서 막 이렇게 있는 척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원칙에 맞춰서 써라. 알았죠? 그런 이야기. 자 그러면 다항식의 차수 결정이라고 얘기했으니까 1번과 3번과 최초 조건 가라는 세 개의 조건을 통해서 주어진 함수는 최소 3차 함수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봐봐. 자 우선 x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이 있고요. 자연스럽게 이게 있다라는 걸 사실은 이렇게 자세히 보는 게 아니라 파타닥 와야죠. 인수를 빨리. 근데 문제는 얘가 몇 차인지 모르니까 뒤가 qx 이렇게 곱해져 있을 거라고. 네가 뭔지 어떻게 알아? 그 녀석의 최소 차수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함수는 무수히 많을 건데 이걸 만족하는 모든 함수 중에서 최소를 찾으라고요. 차수. 그래서 문제는 좀 허무해. 어쨌든. 허무하지만 이 조건들을 활용해서 대입 정리하는 그런 구조로 넘어갔을 때 문제가 복잡해지면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요. 자 어떻게 해야 돼? 야 미분을 하셔야죠. 어머! 뭐 어머야. 고배 미분법이야. x 마이너스. 선생님 이게 다 써야 돼요? 귀찮은데요? 귀찮으면 수능 보지 마. 귀찮으면 그냥 수능 보지 마세요. 세상 귀찮은데 무슨 수능이야. 그래서 세 번째 x qx 공부하지 마 그냥 귀찮으면 x 마이너스 공부할 사람만 오세요. x 마이너스 q 프라임 x. 수능 준비하면서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이해를 하는데 힘들어.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워요. 입시 구조 자체를 엉망진창으로 누군가가 만들어놨죠. 그 누군가는 어떤 하나의 주체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복합적인
자기들의 이익, 저 같은 사설 강사들의 이익, 사설 학원들의 이익, 대학의 이익, 고등학교의 이익 등등이 복합되면서 피해는 그냥 니들이 받는 거야. 선생님도 책임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있었고 학원에서도 있었고. 근데 결과적으로 그런 복잡한 구조가 만들어져서 너희들이 너무 힘들게. 근데 너희들이 힘든 이유는 외부적 상황도 있지만 내부적 상황도 상당히 많아. 왜냐하면 하기 싫은데 자꾸 해.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공부하지 마. 그리고 꽉끔하고 포기해. 그럼 될 거 아니야. 근데 남들이 하라니까. 그냥 억지로 하죠. 그러면서 괜히 짜증내고 힘들어요. 그러면서 노력은 10만큼밖에 안 했는데 기대치가 100이니 항상 공부는 어떻게 돼? 힘들다고만 하고 결과 안 나온다고 표현하죠. 야, 할 거면 확실하게 하라고. 무슨 얘기지? 내 노력을 100을 했을 때 결과가 105를 바라는 건 난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노력을 20밖에 안 했는데 결과를 80을 바래.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내가 100이라는 노력을 했는데 90이 나왔어요. 이때 느끼는 어떤 감정, 이때 느끼는 스트레스, 이건 내가 보기에는 위로를 받아내는 게 타당하다고 얘기하지만, 아니 공부도 안 해놓고 나 고3이야. 나 공부도 안 했는데 막 자기소개서 도둑심 보죠. 논술로 어떻게 되지 않을까? 정시도 운 좋으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나 공부를 이렇게 좀 한 것 같은데 정시 아닌가 봐. 그런 마음으로 입시를 준비하니까 모두가 고통스러운 겁니다. 가르치는 선생님도 힘든 거고요. 그럼 과감하게 딱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거야. 한다, 안 한다. 할 거면 100이라는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독여줘야 되고 위로받아야 되는 사람이 맞지만 한다고 그래놓고 안 하면 반성해야 될 사람인 거야.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야. 과연 너희들은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럼 안 할 거면 깔끔하게 안 하면 정말 행복해요. 안 하고 다른 길을 택해.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 그죠? 다른 길을 택하라고. 근데 왜 안 할 거면서 할 것처럼 스트레스를 남들에게 주냐 이거죠. 그죠? 너무 잔소리가 심한가? 여기 들어온 친구들은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너희들한테 검증해야 될 건 이번에 나온 점수의 결과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적으로 봤을 때 내가 과연 몇 점짜리인가. 이걸 검증하는 게 육모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점수를 살짝 참고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과정이 좋지 않았다면 과정을 바꾸란 얘기야. 어떻게? 100이 되게. 쓸데없는 강의 듣지 마시고 쓸데없는 책 보지 마시고 정확하게 수능을 위한 강의, 수능을 위한 공부만으로 집중하고 그리고 거기에 너의 노력을 100. 선생님 탓하지 말고 책 탓하지 마. 과연 너희들이 무슨 노력을 했느냐.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느냐. 그리고 거기에 이 강의가 도움이 됐느냐. 그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하시면 되죠. 책이 도움이 됐느냐. 이렇게. 어쨌든 그걸 검증하는 육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 그래프 그리려 하는데 그래프 그리기 귀찮대. 그럼 틀리는 거야. 슥식이 귀찮아. 슥식이 귀찮아? 이게 말이 뭐야? 식쓰기 귀찮아. 그럼 틀리는 거야. 귀찮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알았죠? 잔소리 잠깐. 미안해. 잔소리꾼. 짠. F'1. 여기가 싹 사라져. 귀찮지만. 편했죠. 다 사라져. 1만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Q1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다시 말하면 Q1이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다항식을 찾으러 가라는 얘기죠. F'2 말 그대로 별거 없잖아. 너 없어져. 2 대입하니까 그냥 Q2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2란 말이야. 근데 봐봐. Q2가 2야. 그러면 Q가 2라고? Q2가 2라고? 지랄하네. 그죠? 1이지 미친놈아. 그죠? 여기. 맞아? 그러면 Q1이 1이고 Q2가 1이 되게 되는 최소의 차수는 상수네요. 얼마? 1이 되면 되는 거야. 허무하다. 근데 혹시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추론이 더 덧입혀졌을 때도 방법은 동일하게 가주시라는 거죠. 어쨌든 fx는 너다 그냥. 됐죠? 답은 얼마? 4를 대입하라고 그랬으니까 4, 3, 2, 24. 문제 좀 쉽다. 그죠? 24 이렇게 해결했으면 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6번, 7번. 뭐 4점짜리지만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가 보는 그 나형의 4점은요. 지금처럼 되게 단순한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간단하게 갑시다. 자, 우선 급수가 수렴하면 어떻게 된다? 일반항의 극한은 0이다를 쓰는 거죠.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분의 an은 5라고 돼 있어. 그죠? 그리고 an은 그냥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대. 그럼 봐봐.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 근데 여기 일반항은 an도 아니고 bn도 아니고 bn분의 an. 그죠? bn분의 an이 0으로 수렴한다.
자,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의 극한의 0이다.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을 어떻게 바꾸라고요? bn분의 an꼴로 바꿔야 되니까 분자 분모를 bn으로 약분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3하고 bn분의 an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얼마? 4. 여기도 2하고 bn분의 an.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 1이 되는 거죠. 너 0, 0 하니까 답은 얼마? 4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26번의 답은 4다. 넘어갑시다. 27번이요. 원소의 개수가 n인 집합의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3 이상 5 이하인 것의 개수를 AN. 문제 좀 이상하죠. 그죠? 잘 봐. 3 이상 5 이하인 것의 개수를 AN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당연히 A1, 다시 말하면 1항, 2항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A3항. 야, 원소가 3개 이상 있어야 될 거 아니야. 3항, 4항, 5항. 이것만 구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죠? 야, 그러면 다시 봐봐. 원소의 개수가 3개인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가 3개인 부분 집합을 뽑으면 3지3이죠. 그냥 한 가지라고 한 가지. 얘는 원소의 개수가 4개인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가 3개인 부분 집합을 뽑기만 하면 되니까 너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 아니, 말 잘못했네. 다시 할게. 말을 잘못했어. 다시 가볼게요. 원소의 개수가 n개인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3 이상 5 이하 이렇게 된 거야. 다시 할게요.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3개인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가 3 이상 5 이하인 부분 집합의 개수는 그냥 원소의 개수가 3개인 부분 집합밖에 없다고. 무슨 랩하냐? 3치삼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요. 됐죠? 얘는 원소의 개수가 4개인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가 3개 이상인 5개 이하인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야? 4개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3개인 것이거나 원소의 개수가 4개인 곳에서 원소가 4개인 부분 집합이거나. 야, 그죠? 이렇게. 그럼 봐봐. 원소의 개수가 5개인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가 3개 이상 5개 이하인 부분 집합의 개수는 5C3. 그죠? 3개 뽑을 수도 있고요. 5C4. 뭐야? 5CO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별 얘기 아니라고. 그러니까 넌 얼마? 1 더하기 넌 얼마? 4 더하기 1 더하기 넌 얼마? 10 더하기 5 더하기 1이죠. 16, 20, 답은 22. 문제 해석을 좀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독해만 잘하면 별거 아닌데 독해가 안 되면 무조건 뭐 어려운 거야? 안 어려워요. 원소의 개수가 5개인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가 3개인 부분 집합, 4개인 부분 집합, 5개인 부분 집합. 그리고 나는 이거밖에 없고 나는 2가지밖에 없어. 그리고 애초에 원소가 1개, 2개인 경우는 그냥 삭제 없다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27번이었어. 28번 가볼게요. 28번이 사실은 오늘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건 28번이지 않을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28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8 같은 문제지. 그래서 가볼게요. 자, 우선 아이디어 갑니다. 차분히 볼게요. 중복조합의 또 다른 모델링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이런 얘기야. x와 y와 g를 곱해서 2의 제곱이 됐어요. 자, 이렇게 되게 되는 자연수, 정수라고 쓰지 않겠습니다. 자연수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라. 이 모델이 되게 독특해요. 자, 그러면 경우의 수잖아. 그냥 경우의 수. 이게 뭐 중복, 순열인지 조합인지 모른다는 가정하에 그냥 경우의 수니까 어떻게 써줘야 돼? x, y, 순서가 정해져 있는 이 순서쌍에 어떤 값들이 결정될 거지만 너희들이 나열하면 돼. 예를 들면 여기는 2의 제곱이고 1, 1. 그럼 곱하면 네가 되는 거죠. 여기 1, 2의 제곱, 그 다음에 1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 1, 2의 제곱일 수 있죠. 자, 그런 경우만 있니? 그렇지 않습니다. 2, 1일 수도 있고요. 1, 아니 2, 1, 2 이런 배열의 느낌. 그래서 1, 2, 2에서 총 6가지가 나오네. 이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6개요.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우리가 배웠던 교과 과정의 개념과 연결하는 게 경우의 수에서 가장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그러니까 얘들의 1대1 매칭의 관계를 단순화시켜야 돼. 야, 네가 뭘 의미하니? 이렇게 봅시다. 여기는 똑같은 2가 2개가 있어. 그럼 요 2라는 친구가 2번 얘한테 찾아가는 느낌이야. 이게 무슨 소린데? 너는 2가 봐. x를 2번 찾아간 거라고 이렇게. 야, 맞아? 얘는 2가 2번 가야 돼. 2번. 몇 번? 2번 가야 되는데 누구한테 간 거야? y한테 2번 간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제 얘들이 이렇게 매칭이 되냐고. 너는 z, 얘는 x, y. 순서는 의미가 없어요. x, y든 y, x든 같은 거죠. 둘 다 똑같으니까 얘가 지금. x, y. 너는 x, g. 너는 y, g 이렇게 된 거죠. 야,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봐. 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결국엔
너의 인수가 요 차수만큼, 요 지수만큼 너를 고르는 거야. 근데 어떻게? 중복을 허락해서 고르는 거야. 그럼 봐봐. 서로 다른 세 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두 개를 고르는 방법에서 똑같다. 뭐라고 써주면 돼? 서로 다른 세 개의 구별되는 문자, 그리고 결국엔 내가 채워야 될 문자 수,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 만약에 내가 x, y, g, w가 있는데 3의 5제곱 있다. 그럼 3이라는 것이 5번 너를 찾아가는 거야. 또는 3이라는 것이 너를 5번 고르는 거라고, 이렇게.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다른 4개의 문자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채우는 방법에서랑 똑같다라고 일치시킬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알겠어? 그리고 중복, 조합의 개념으로 넘어가는 거네. 아, 그래? 요 정도의 아이디어. 자, 그럼 이제 2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저게 좀 인정이 됐다라고 하면 이 문제는 손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자, 차분히 가볼게요. 자, 조건 첫 번째는요, 가조건이에요. 자, 이제 문제 시작합니다. 가조건에 보니까 A, B, C, D야. 그죠? 그럼 여기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그러니까 일일이 따로따로 구해도 되는데 이제 너무 노가다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하세요. 자, 어쨌든 느낌은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 봐봐. 2와 3이 서로 소기 때문에 사실상 얘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그냥 풀라고 하면 2의 4제곱이 너한테 쪼개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똑같은 2가 4번, 그러니까 2가 4번 너를 찾아가는 거야. 다시 말하면 2가 너한테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고르는 방법의 수가 똑같다. 그러니까 너의 경우의 수를 그냥 구하라고 그러면 얘는 뭐야? 4H4예요, 이렇게. 맞아? 손 이렇게 가려볼게요. 그럼 너의 경우의 수는 얘랑 분리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를 고르고 또는 네가 배치되는 거니까 곱하기 이렇게 가야 된다고. 손 딱 가리고. 너 뭘까요? 3번이요, 3번. 또는 너 서로 다른 4가지에서 중복하라 했어요. 원래는 이렇게 경우의 수가 되는데 문제가 나 조건에 뭐가 붙었죠. 그러니까 얘가 아니네. 그래서 밑에 뭐가 붙었냐면 나 이렇게 붙었습니다. A분의 B는 이 웬일이니? 2의 배수라고. 2의 배수요. K는 자연수. 지금 다 자연수죠. 야, 그러면 요 식을 만족하는 B는 2AK니까 이걸 여기다 이렇게 대입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대입해서 정리하시면 2A제곱 K C D가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풀어? 그럼 이 약분하면 따라서 A의 제곱이 K와 C와 D와 곱해지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니까 어떻게 풀어도 되냐면 네가 얘들을 고르는 방법의 수, 내가 너를 고르는 뭐 방법의 수에서 곱하면 되는데 얘가 지금 서로 다르잖아. 어차피 A를 기준으로 분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차수가 똑같지만 너는 대등하지가 않다고. 선생님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얘기할 때 대등성의 원리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등하다면 곱으로 넘어가지만 대등하지 않다면 각각 분류해서 덧셈, 합하라고 합. 그 얘기야. 그러니까 다시 뭔 소린데? A제곱이 대등하지 않으니까 너를 기준으로 분류해서 각각 더하시라. 그 얘기야. 첫 번째. 그렇게 시작을 합시다. A로서 가능한 거. 자연수의 시작 1. 그럼 네가 K, C, D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니까 아까처럼 푸시면 돼요. 그러면 손 가리고 네가 너한테 배치된다라는 개념은 서로 다른 3개에서 중복으로 이렇게 3개를 고르는 방법의 수와 똑같단다. 그래서 3H3 이고 그리고 너 이렇게 하면 되죠. 이 서로 소니까. 그러니까 3H3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얘는 그래서 5C3 10, 5C3 10에서 100까지. 이거 일일이 구했다가는 피똥 싼다. 그죠? 100까지가 되니까. 두 번째. A가 2인 경우 되나요? 그러면 K, C, D는요? 2 곱하기 3의 세제곱이네. 야, 그러면 또 쪼개. 근데 얘는 그냥 2가 K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세 가지 곱하기. 너는 3H3. 아, 그러니까 3, 10까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과 3번은 사실은 대등해. 곱하기 2를 하면 되는데 이유가 이렇습니다. A는 3. 들어가면 K, 숫자는 다르지만 경우의 수 입장에서 대등하냐 대등하지 않냐. 동질한 구조를 가졌냐 안 가졌냐. 이걸 봐야 된다고. 자, 봐. 2의 세제곱과 3이란 말이야. 동질 구조예요. 3H3. 맞아? 곱하기 3. 아, 이게 뭐 이것도 30까지네. 그래서 어쨌든 바로 보이는 친구는 60까지가 나왔을 거고요. 네 번째. 4. 안 되죠. 왜냐하면 네가 4가 되는 순간 이게 자연수가 안 된다고. 5도 안 돼요. 6되네. 그죠? 그리고 그게 마지막일 수밖에 없어요. 7, 8, 9 안 된다고. 6이 가능한 이유는 2와 3이라는 인수를 하나씩 가지고 있으니까 KCD가 자연수가 되게 만들 수 있단 말이죠.
얼마? 2, 2, 3. 근데 됐네요. 너 세 가지, 너 세 가지. 3, 3, 9. 그래서 답은 169가지. 자, 어떤 방법도 있다고요? 여기서 직접 하셔도 돼요. 이렇게 쪼개가지고 A가 얼마일 때 얼마일 때면 13가지. 너도 13가지 해서 13의 제곱 이렇게 푸는 친구들도 있겠는데 원칙적으로 최초 분리를 먼저 하는 게 더 경우의 수 입장에서는 맞는 얘기라는 얘기야. 이게 맞는 방법이라고. 최초 분리. 분류해서 대등성, 비대등성, 동질한 구조냐, 동질하지 않은 구조냐, 동질하지 않으면 다 각각 구해서 더해라. 이런 식으로 합의 법칙과 고의 법칙을 경우의 수에 쓸 수 있느냐? 이야기 시작은 항상 분류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아이디어가 있었다? 이게 중복조합의 또 다른 모델링이 하나 된다. 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28번이고요. 29번은 뭐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29번 지워. 그래서 이번 6월 모평 준비하는 이 나형 문제는 좀 쉬웠어요. 그죠? 그래서 좀 쉽게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용기를 북돋게 하기 위해서. 자, 29번이요. 그래도 좀 틀렸겠지 몇 개는. 29번 가봐. 다음 함수 fx가 다음을 이거 그거잖아. 자, 보세요.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분모도 0이고 분자도 0이어야 되니까 f 대입해 1은 4야. 자연스럽게 너의 미분 들어가면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양변을 2로 약분해 버리면 x-1분의 어쨌든 fx 뭐가 돼요? 4 이거라고. 그러니까 f1은 4니까 너 f'1이 그냥 1이구나. 근데 조건에서 y는 fx 위의 점에서의 접선과 수직이고 이런 걸 법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접선과 수직이고 1,f1을 지나는 직선은 접선의 기울기가 너와 곱해서 -1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지나는 점은 똑같죠. 1, 그다음 플러스 4. 그럼 정리하시면 이거 -x 플러스 5지요. 그래서 너의 제곱 25에서 답은 26. 아, 29번 답지 않은 문제. 됐죠? 30번 가봅시다. 평가원도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7번, 28번 이런 구조에서 손쉽게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번호대에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번 잠깐 가보도록 할게요. 30번. 자, 우선 격자점에 관련된 얘기. 다시 말하면 격자점이란 좌표 평면상에서 정수의 점에 관련된 얘기예요. 과거에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라는 그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완벽한 킬러 문제를 냈었는데 이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사라졌어. 그러니까 이 30번 문제에 선생님이 예측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예측은 이렇습니다. 격자점이 유지가 된다면 유리함수, 무리함수의 규칙성에 관련된 이전 격자점 문제의 편향. 우리가 지금 계속 월간에서 해나가고 있는 거. 그런 문제가 가능하겠고요. 두 번째 가능한 것은 바로 단순 경우의 수요. 이게 여기서 이제 거의 해리 되죠. 경우의 수. 뭐죠? 복잡한 경우의 수. 작년 그 평가원 문제는 아니지만 교육청 문제에서 중복조합 문제를 되게 좀 어렵게 꽈놨거든. 바둑돌 배열하는 거. 우리 또 알파고의 해였잖아. 이 바둑돌 문제 경우의 수 예측합니다. 바둑돌. 바둑돌 경우의 수. 요거 경우의 수가 수억만 가지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바둑돌 조심스럽게 예측해봐요. 그래서 그런 복잡한 경우의 수. 문제로 일일이 다 분류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헬이죠. 잘못하면. 세 번째는요. 경우의 수 말고 이제 점화식 유형의 형태로 복잡한 형태. 근데 요거는 좀 빈도수가 내가 보기엔 떨어져. 이 교육과정상 이쪽이 완전 죽어버렸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개념. 그다음 네 번째가 뭘까요? 미적 킬러. 가능할 수 있어요. 30번에. 그냥 아예 미적 킬러 문제를 빡 담아놓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21번 쪽에 뭐 이런 거 그냥 갖다 놔버리고 또는 21번, 30번에 둘 다 미적 킬러로 넘어갈 수 있는 형태. 모든 걸 다 준비하셔야 되겠죠. 다 준비해 드립니다. 어쨌든 무리함수인 경우 어떤 조건이 있을 것이냐. 그래서 유리함수를 세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 이 안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문제로 잠깐 가볼게요. 보통은 제시되는 방법이 부등식의 영역으로 제시가 됩니다. 1학년 과정의 부등식의 영역. 거기에 함수를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넣는데 부등식의 영역은 반드시 등식 기반으로 영역이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등식, 다시 말하면 함수의 그래프를 누가 정확하게 묘사하느냐가 시작이야. 이런 류의 문제다. 함수의 그래프를 누가 정확하게 묘사하느냐. 자, 그러면 30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30번에 보시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이걸 A라는 집합이라고 합시다. A라는 집합이 Y는 X-1보다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반쪽만 그려지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응? 그래? 왜냐하면 Y는 X-1의 상방향, 위쪽 방향.
그리고 y축이 다시 y좌표가 0보다 큰 쪽이니까 반쪽이라고. 그려야 되나요, 선생님? 그걸 물어보지 마. 그려야지 당연히.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너를 그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점근선이 필요하다고. 점근선은 분모가 0이다. 이런 거 정확하게 묘사하라고. 그리고 점근선은 통째로 얘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얘가 0이다라고 가정하면 y는 0. 뭘까요? x축과 x는 1이야. 그러면 너를 이렇게 그려. 그럼 네가 양수니까 이쪽 방향, 이쪽 방향에서 그려질 거라고. 그죠?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이렇게 붙어가지고 다음처럼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 그죠?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맞죠? 요거야. 야, 그런데 얘가 이제 묘사했던 저 그래프를 그려놓은 다음에 뭘 봐줘야 되냐면 너의 어떤 위쪽 영역인데 y가 0보다 큰 쪽이니까 이쪽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쪽은 필요가 없어요. 대쪽 우리 경계가 포함이 되는 형태. 이렇게 점근하게. 맞죠? 여기구나. 그럼 여기에 있어요. 그럼 거기까지가 끝이야 우선. 두 번째가 뭐냐면 B라는 녀석은 간단하게 문제를 주기 위해서 아이디어가 좀 필요하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을 준 겁니다. 맞아요? 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을 준 거야. 자, 이게 뭘까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뭐 y절편이 변하는 놈이라고. 그러니까 1, 뭐 2 이런 식으로 막 변할 거 아니야. 그죠? 이런 식으로 막 변해. 그랬을 때 얘와 공통 부분으로 들어가는 이쪽. 그죠? 에서의 잘 보세요. 정수를 물어봐.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정수 점의 개수를 찾으라는 얘기야. 이렇게. 그럼 n이 변함에 따라 바뀌니까 n 1일 때, 2일 때 이렇게 바뀌어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요. 그냥 간단하게 평행이동을 쓸 수 있는 경우에는 평행이동을 쓰는 게 다 좋아요. 이걸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하냐면 동시에 같이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다고 생각해봐.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다고 생각하면 주어진 수식은 y는 x분의 1보다 깔끔하죠. 그거 나왔다. 맞아? 뭐 요거는 그냥 계속 똑같이 유지가 된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럼 너는 어떤 직선이 되겠어? y는 x축으로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n인가요? 뭐 이렇게 그 직선으로 바꿔서 그냥 원점 대칭인 형태의 저 곡선 파트에서의 규칙을 찾으라고. 알았지? 할 수 있거든. 그냥 원점 기준으로 잡으면 이런 문제는 편해. 근데 혹시나 원점으로 잡지 못하더라도 지금 내가 말하는 패턴과 규칙은 똑같을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도 원점으로 옮길 수 있다면 그게 가장 개수를 세기가 편한데 상황이 그게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말하는 뭐가 있다는 얘기야. 이쪽으로 와봐. 규칙이 있다는 얘기야. 뭐가 있다고? 이 규칙들이 있으니까 이런 서술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자, 그걸 얘기를 해보면 다시 이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y는 x라는 게 있는데 잘 봐요. 이쪽만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잠깐 격자점이 필요하니까 그래프가 정확하게 묘사가 돼야 되겠고요. 기준이 되는 어떤 점인가가 좀 필요해. 자, y는 x분의 1을 그리겠다고 그랬으니까 1,1을 반드시 지날 거라고요. 그죠? 그럼 2,2분의 1이겠죠. 그럼 2분의 1,2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겠네. 이렇게. 맞아? 정확한 격자점의 위치를 표현했어요. 1,1이야. 맞죠? 여기는 2, 이건 이제 격자점은 아니지만 2분의 1. 그럼 이 자리가 2,1이겠죠. 그럼 이 자리가 1,2겠죠. 이런 식으로. 맞아? 그럼 하나만 더 찍어보면 3,1 이런 자리들이 있겠고 포함되는 거라고. 맞아? 2,2 이런 자리가 있겠죠. 1,1. 자, 그런데 이 문제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되게 편안해집니다. 마이너스 x 뭐 얼마야? 플러스 n-1인가요? 여기에 n의 값이 만약에 1이다. 그럼 y는 마이너스 x니까 안 만나요. 이거 공통인 부분이 없다고. 근데 n이 만약에 2다라고 얘기를 하면 n 2다라고 얘기를 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가요? 여기 이렇게 지나잖아. 안 만나요. 근데 봐라. 이 점을 지날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여기. 조심해. y절편이 2일 때니까 y절편 2일 때니까 여기 지금 n이 3인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n이 3일 때. n이 3이면 주어진 직선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고요. 이건 분명히 1,1을 지나니까 따라서 너희들이 얘기하는 a 3은 1로서 시작이 된다고. 이런 식으로 찾으라고요. 이런 식으로. 왜? 이 경계를 포함하고 있는 영역과 이 빨간 놈이 만나는 곳이 하나가 있단 말이야. 두 번째. 여기 봤어요? 여기 보세요. 1,2와 2,1을 지나는 이 상황을 보라고. 자, 그러면 여기가 하나씩 변할 때 이렇게. 다시 말해 n이 4가 될 때 이렇게 변할게요. 그러면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된다고. 요거 격자점이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이 안에. 맞아? 세 번째. 하나가 더 커져.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는 지금 하나, 둘, 3개가 된다고. 야, 그러면 더 그려봐. 여기에 하나,
둘, 셋, 어디 갔어? 넷, 다섯. 이런 식으로 그리면 그 다음 녀석은 뭐 하나, 둘, 셋 하고 여기 잘 보세요. 딴딴딴 요 자리까지 4개. 이런 식으로 넘어갈 테니까 이 안의 규칙이 뭐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상황에서 너를 한 칸 올리면 뭐 y절편을 하나씩 올리면 얘의 개수가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넘어가는 등차 구조를 가지게 된다고. 그러니까 A3은 얼마? 1이고요. A4는 2가 되겠고 너희들한테 뭘 물어봤어? A10은 그냥 8이 되니까 얘들을 몽땅 더한 거. 1부터 어디까지? 8까지 합으로써 36이라는 결론이 생기는 겁니다. 맞죠? 근데 만약에 이제 비교해서 문제를 또 어떻게 바꿀 수도 있냐면 저 두 번째 영역을 뭐 x 플러스 y가 n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만들어놔서 이렇게 합시다. 이 자리가 보세요. y는 지금 뭐 마이너스 x 플러스 n 마이너스 1보다 이 경우는 그러면 작거나 같다라고 그래서 이걸 부등식으로 바꿔놓으면 그때 누적이 되겠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자, 다시 봐봐. 그대로 써볼게요. y는 마이너스 x 지금 평행이동 시킨 놈이에요 지금. 1 플러스 n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의 격자점의 개수. 그래서 그 격자점의 개수를 만약에 b라고 하면 b3은 1이 맞고 b4는요. 이거 조심해. 밑에니까 이게 누적된다고 이런 식으로. 내 말 이해되나요? 그래서 뚝뚝뚝 해서 만약에 bn이라고 쓰게 되면 얘는 1 더하기 2 더하기 어디까지가 되냐면 n-2까지 누적되겠죠. 이런 규칙이 있을 거라고. 정리하시면 너는 2분의 n-2 n-1인가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형태. 그러니까 누적인 경우도 그냥 규칙은 좀 뻔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건 대단한 방식이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 그 로그 함수나 지수 함수 얘기할 때도 결정적인 점을 기반으로 말 그대로 격자점들을 꼼꼼하게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이 문제도. 그러니까 일일이 점들을 꼼꼼하게 찍고 좀 시간을 들여서 규칙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규칙이 안 보이거나 없게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으니까 꼼꼼하게 하나하나 세야 돼요. 그죠? 특별한 방법은 첫 번째, 그래프를 정확하게 묘사한다. 두 번째, 특정 점 또는 격자점을 정확하게 표기한다. 세 번째, 규칙이 있으면 규칙을 찾는다. 네 번째, 규칙이 없으면 그냥 무식하게 하나하나 센다. 이게 바로 30번 격자점 문제의 특징입니다. 됐죠? 어쨌든 30번에 관련된 이런 류의 문제는요. 나중에 선생님이 킬러의 정석 파트에서 이제 몰아서 선생님이 이 대수 파트, 뭐 기하 파트, 그다음에 뭐 미적 통합 파트 다 설명을 할 거예요. 알겠죠? 문풀의 정석, 그 다음에 킬러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류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소양이 충분히 갖춰지게 될 겁니다. 됐죠? 고생했고요. 육모 잘 준비하시고요. 내 과정에 대한 어떤 평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간 내가 얼마나 제대로 해왔는지를 평가하는 시간이지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시간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육모 가지고 대학을 가나 못 가나 그게 아니라 이 과정을 평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앞부분에 잘못됐던 것들을 어떻게 반성해서 나중을 결정을 할 것이냐 행동을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게 바로 육모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선생님과 함께 수능을 향해서 또 달려갑시다. 수고 많았고요. 이상 정현경이었습니다.